이번 시간에는 2017년 3회 마지막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면을 먼저 보시고요. 이제 플러깅입니다. 역상제동이죠. 급제동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시퀀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깅 릴레이가 있어서 속도가 이제 0에 가까우면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멈출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MC1하고 이제 MC2가 있는데, MC1은 전동기를 기동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MC2는 이제 역상으로 전동기를 이제 플러깅하기 위한, 역제동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문제 보시면서 보면, 접점 쓰고, 동작 과정 쓰고, 용도랑 이제 뭐 역할에 대해 쓰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해보자. 2회 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기동 버튼과 병렬로 있는 거는 거의 100% 자기 유지예요. 전동기에서 특히 전동기에서 기동 버튼과 병렬로 있다 그러면 얘는 자기 유지구나 이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 유지니까 MC1에 대한 접점을 A 접점으로 갖다가 쓰는 게 자기 유지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 T라고 하는 게 내가 BS1을 눌러서 정 방향으로 전동기를 회전시키고 있다가 내가 이제 BS2를 누르면 얘를 끊고 MC2를 이제 동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T는 MC1에서의 BS1이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일정 시간 이후에, 왜냐면 갑자기 역회전이 돼버리면 전동기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니까 멈춘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이제 타이머에 의해서 역회전을 걸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도 기동 버튼이고요. 기동 버튼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자기 유지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MC2의 A 접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하고 2번은 끝났고,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뭐냐? 일단 3번은 인터록이에요. 동시 투입이 방지되기 위한. 어떤 것과 어떤 게 동시 투입이 되면 안 되냐면 MC1과 MC2가 동시에 투입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MC1이 동작하고 있을 동안에는 MC2가 동작하면 안 되고, MC2가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는 MC1이 동작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는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 MC2에 대한 비접점을 씁니다. 인터록이에요. 역회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BS1을 눌러도 동작을 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MC1에 대한 인터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요거는 조금 아니네요. 요건 인터로는 아니네요. 예. 위에 거 못 봤는데, 예. 요건 인터로는 아니에요. 요건 약간 인터록을 원래는 이제 이쪽에다 걸어야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인터록인데, 얘는 인터록을 여기다 안 걸고 어차피 타이머에 의해서 얘가 동작을 하는 거니까 타이머에 인터록을 건 거네요. MC1에. 예. 그래서 혹시라도 MC1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혹시라도 BS2가 눌러졌을 때, 물론 이제 요 그림상으로는 BS2를 누르면 MC1이 무조건 이제 꺼지게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MC1이 동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타이머에 의해서 MC2가 이제 동작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인터록을 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록이고, 요거는 자기 유지고. 그래서 1, 2, 3, 4번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C1하고 MC2의 동작 과정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누르면 전동기가 동작하고요. 그리고 BS2를 누르면 MC1은 이제 소자가 되면서 타이머의 이제 여자가 되죠. 통전이 되죠.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TAR 요게 한시 동작 접점이잖아요. 일정 시간 이후에 붙으면 MC2가 이제 여자가 되면서 역회전이 되고요. 얘가 이제 역회전으로 빙빙빙 돌다가 0에 가까워지면 얘가 이제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모양으로 보이지만 동작을 하게 되면 제가 B접점으로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 SP가 이제 붙고 있다가 0에 가까운 속도가 되면 얘가 떨어져서 완전히 정지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시퀀스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지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제 초록불이 들어오고요. MC1이나 MC2 어느 것 하나라도 이제 동작하고 있으면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돼 있죠. 사실 그런 거 이제 보시면 되고, 보조 릴레이 T하고 저항 R에 대해서는
예, 아까 이거 T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갑자기 역회전을 하면은 기계에 이제 무리가 가니까 타이머 설정을 해서 이제 바로 돌지 않도록, 바로 역회전을 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과전류에 대한 그런 것도 또 이제 예방할 수 있도록 저항값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네, 거기 있는 것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이제 CT를 결선을 했어요. CT 이제 두 개를 사용해서 이제 전류계에 이제 얼마만큼 이제 전류가 흐르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거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A하고 C가 이제 이렇게 암페어계로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요게 나오는 이 암페어 값은 A나 B나 C나 다 동일하게 나와요. 벡터적인 합이니까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A 프라임하고 C 프라임에 대한 게 이제 합해서 나오는데 이제 벡터적인 합이니까는 120도 위상차가 나면서 뭐 이렇게 되겠는 거겠죠. I의 프라임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합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B 프라임에 대한 이제 반대 방향. 그래서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나 다 똑같은 값이 나오죠. A 프라임 하고요. IC 프라임하고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예를 들어서 I라고 하면 다 똑같아요. 가동결선이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1차 전류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차 전류가 원래는 이제 방향이 이렇게 되면 안 되긴 하는데, 원래 이제 1차 전류가 이렇게 위에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면 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자가 유도가 되는데, 어쨌든 그냥 뭐 시험 문제니까 그렇다고 보고, 어쨌거나 이제 요 IA에 대한 값이 얼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요거는 뭐 건수비가 있으면 이제 건수비에다가 IA 프라임을 하시면 되고, CTB가 있으면은 이제 CTB로 곱하셔서 이제 IA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CTB가 나왔죠. CTB가 나왔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CTB가 얼마인가 봤더니 100대 5니까, 그리고 거기 오타 났네요. 가동결선에서 A 프라임, C 프라임하고 A는 4죠, 4. 그 두 번째 줄 전류계에 4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수정해 주시고요. 4A 이렇게.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이제 80A가 답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권수비하고 CTB하고 다르다라고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넘어가고. 그러면 가동결선 임으로 해가지고 I가 3이라고 나온 것만 4로 좀 수정해 주시고요. 기계의 명칭, 뭐 리클로저하고 선로개폐기 보시면 되고, 4번 뭐 UPS 많이 나오는 거죠. UPS는 이제 보통 일상적일 때에는 상용전원에서 이제 부하에 공급을 하다가 혹시 이제 정전이 되면 이제 발전기나 아니면 다른 전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축전지에 축전된 저장된 이제 전력으로 이제 부하를 이제 공급하는 이제 그런 모양이고요. 그 이제 4번에 나오는 것들 좀 보시고 뭐 여러 번 나왔을 테니까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간만에 나왔어요. 전력계 결선하는 거. 삼상 4선시 전력량계 결선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PT와 CT를 이용해서 미완성 부분의 결선도를 완성하십시오.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제 P가 있고 S가 있고 L이 있고 이제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얘는 전원이고 파워죠. 얘는 전원이고 얘는 소스예요. 얘는 CT에 대한 소스죠. CT에 대한 전원 측. CT에 대한 전원 측. 이건 소스고, 이건 로드죠. 그래서 이거는 CT에서 이제 부하 측. 그걸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조금 식을 요 그림을 좀 간략하게 그리면 이런 거죠. 여기 전원이 있고요. 전원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전압 PT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CT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P고요. 여기가 소스, 여기가 로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연결하는 건 다 그냥 똑같잖아요. 그냥 P1은 P1으로, P2는 P2로, P3는 P3로 뭐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예, 뭐 이거 어려운 건 없죠. 이게 몇 개가 좀 빠져서 적자면 여기가 3L이고 3S고 여기는 2L이면 여기는 2S고, 그쵸? 그리고 여기가 1L이면 여기는 1S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전원 측은 지금 전원축 PT는 다 Y결선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P1은 P1 다 안 그릴게 책에 있으니까는 뭐 P2는 P2로, 뭐 P3는 P3로, 그렇죠? 예. P0는 이게 다 묶여서 P0는 L 쪽도 묶여야죠. 그래서 묶여서 P0는 P0로 이렇게. 그렇죠? 예. 1S니까는 1S는 1S로, 2S는 2S로, 3S는 3S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1L은 1L로, 2L은 2L로, 사람분이 3L은 3L로. 지저분해라. 네. 안 그리려고 다 그려버렸네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가끔 나오니까. 예.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어요. 넘어가시고. 뭐 6번 뭐 이런 거 몇 배수 이거는, 그쵸? 예, 시험 전압. 예. 이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7번 문제. 종합 용률을 1로 만들기 위한 이제 리액턴스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있을 때 요거랑 이제 병렬로 콘덴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역률을 이제 1로 만들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한 값인데, 이제 이렇게 역률이 1이 되려면 공진을 이용하죠. 왜냐하면 허수부가 공진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허수부가 0이란 얘기니까 저항부하만 존재하게 되어서 역률이 1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보면, 어드미턴스에 대한 값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는 게 조금 편해서 어드미턴스에 대한 값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R이고 얘는 오메가 L이고 얘는 오메가 C분의 1인데, 이제 어드미턴스니까는 요거는 R 플러스 오메가 L분의 1 뭐 이렇게 되겠고, 뒤에 거는 역수니까는 그냥 오메가 C가 되겠네요. 그렇죠? J죠. 허수. 이것도 J. 그러면 이거를 다 유도하는 과정을 다 하진 않겠고요. 그냥 좀 건너뛰어서 팁만 알려드리면, 이제 여기에다가 위아래로 R-J의 오메가 C를 위아래로 곱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면 실수부하고 이제 허수부로 나누게 되는데, 그때 허수부를 보면 여기 요 뒤에 거니까는 허수부가 제 오메가 C가 돼서 넘어가면 여기는 이쪽 부분이고 여기는 여기니까는 허수분만 표현할게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나온 허수부에 대한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허수부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J는 앞으로 갔으니까는
오메가 C 마이너스 R에 플러스 J 아니다. 중간에 암산으로 하려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쵸. 네. 제곱 J는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R의 제곱에 오메가 L의 전체 제곱에 오메가 L. 이게 이제 허수부가 되는 거죠. 저희 책에 보면 유도되는 과정을 조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위아래로 곱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나오는 이제 허수값이 이제 요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허수부를 이제 0으로 해야지 이제 저항에 대한 성분만 남아서 그럼 이제 역률이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이제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메가 C가 R 제곱에다가 오메가 L의 제곱에다가 오메가 L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뭘 물어본 거였죠? 용량성 리액턴스가 얼마냐? 요게 용량성 리액턴스가 얼마냐로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인데 오메가 C가 얘니까 얘를 뒤집으면 되겠죠. 그러면 오메가 L에다가 R의 자승에다가 오메가 L의 자승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값들을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3이라고 했고, 그럼 얘도 3이고요. 저항에 대한 값은 4라고 했으니까 얘는 4네요. 그러면 3분의 3, 4 면은 3, 4, 5, 5, 25.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8.33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좀 정신이 없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허수부, 그러니까 역률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허수부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수부가 0이 되면 이제 실수분만 남기 때문에, 실수분은 저항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이제 역률이 1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어드미턴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위아래로 요 놈을 이렇게 곱하면 최종적으로 허수부에 대한 모양이 이렇게 돼요. 우리는 허수부를 0으로 만들기 위한 거니까 허수부만 취해서 얘를 0으로 놓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됐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용량성 리액턴스의 값이니까, 용량성 리액턴스의 식은 오메가 C분의 1인데 오메가 C가 이놈이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나머지 값들을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갑자기 막 수식을 막 하려고 하니까는 좀 복잡해졌어요. 넘어가겠고요. 다음 문제. 네. 점광원으로부터 원뿔 밑면까지의 거리가 4m이고, 네, 이렇게 때 조도가 평균 조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이제 원뿔 모양이고요. 여기에 점광원이 있는 거고요. 높이가 여기서부터 그 벽면까지의 조도에 대한 높이가 거리가 4m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3m. 요거는 3m.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균 조도가 100룩스. 평균 광도는 어떻게 될까 이제 물어봤네요. 광도는 I고요. 보통 이제 오메가 FS로 오메가 분의 광속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요 식으로만으로는 못 푸니까 몇 가지 식을 조금 더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속도라고 하는 거는 2파이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하나 더 요식을 좀 구하려면 조도가 나왔으니까는 조도에 대한 개념으로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조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광속의 면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식을 요거를 f에 대한 거로 좀 바꿔볼게요. 요거를 식을 이렇게 좀 f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광속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s가 넘어가면 되니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광속에다가 파이 r 제곱을 이제 곱한 만큼이 되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요식과 여기에 나오는 요식을 여기랑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광속은 얼마였냐면 조도에다가 파이 r 제곱이고요. 그리고 오메가에 대한 값은 2파이 1-의 코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 파이 날라가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식은 2의 1- 코사인 세타에다가 조도에다가 r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주어진 값들을 한번 써보고요. 조도는 얼마라고 했더니 100이라고 했고요. 100이라고 했고요. 곱하기 반지름은 얼마냐면 3이라고 했어요. 3의 자승. 2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여기가 빗변이고 얘는 높이 이렇게 어디가 높인지는 뭐 각도가 위니까는 여기가 밑면이고 여기가 높이겠네요. 여기가 세타니까 코사인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높이는 3m고요. 밑면은 4m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5죠. 3, 4, 5. 제곱에 루트 씌우는 거잖아요. 3의 자승 플러스 4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은 5가 되는 거죠. 빗변의 높이. 그럼 코사인은 얼마겠어요? 요거를 끼고 도는 거니까 코사인은 얼마냐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죠. 그럼 코사인에다가 5분의 4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됩니다. 책이랑은 조금 다르게 풀었나요? 예. 0.8이죠, 이거 0.8. 해서 뭐, 네, 8분의, 예. 책에서는 이제 요거 그냥 fs 요식에다가 광속, 얘를 이렇게 넘겨서 책에는 예, 요식을 기본으로 해서 풀었네요.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차피 다 똑같은 식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250 칸델라. 갑자기 3회 때 막 이렇게 수식 막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그러네 3회 그런 문제들이 좀 많네요. 연속으로 계속 나왔네요. 그런 것들이. 수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계산 문제가 약간 복잡하다라기보다는 하여튼 네, 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3회 때 좀 많이 나왔어요. 9번. 네, 9번 문제. 보시면 선로 전압 강화를 구하고 전압 강화율을 구하고 이제 손실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전압 강화는 보통 이제 송전단 전압에서 이제 수전단 전압을 빼서 이제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수전단 전압만 나오고 송전단 전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는 구할 수 없고요. 요 식을 조금 이제 변형하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V의 P의 R의 리액턴스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제 루트 3의 i의 r의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인데 그걸 이제 조금 이제 변형을 하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나온 값들을 대입을 한번 해보면 수전단 전압은 6000이라고 했고요. 6000이라고 했고 선로에서 1000kg짜리 이제 부하니까는 1000에 곱하기 10의 3승. 그렇죠? 네. 그리고 저항은
한 선당 저항이 0.3인데 킬로미터당 0.3인데 이 문제에서는 2km라고 했으니까는 0.3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시고, 그리고 리액턴스도 한 선당 리액턴스가 킬로미터당 0.4라고 했으니까 얘도 2km니까는 이제 곱하기 2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젠트는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역률이 0.8이라고 했으니까는 0.8분의 0.6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200V가 나온답니다. 200V. 두 번째, 전압 강화율. 전압 강화율은 이제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거에다가 이제 수전단 전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위에서 이제 전압 강화를 구했잖아요. 요거 뺀 거. 요 뺀 거가 얼마라고 했냐면 위에서 20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 6천만 대입을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누르면 요거는 3.33%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전력 손실 남았어요. 전력 손실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물론 I 저승의 R로 이제 보통 많이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송수전 전압에 대한 식으로는 V 자승의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P의 자승의 R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I에다 이제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거 집어넣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것도 다 대입을 하면 되겠다 이런 거죠. 이거 아주 6,000이었고 역률은 0.8이었고 저항은 아까 0.3인데 2가 2kg니까는 이제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100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죠. 제곱이 붙었으니까 이제 그거 전체 제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와트에 대한 단위가 나오니까 여기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셔서 단위 환산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다 이제 볼트고 지금 이제 와트로 이제 다 표현을 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10의 3승 하셔가지고 킬로와트로 이제 변경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26.04 킬로와트가 답이 된다더라.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 네, 이번에 끝났고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고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종합역률을 1로 만들기 위해서 병렬 연결하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이 그러니까 저항하고 이제 리액턴스가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병렬로 이렇게 콘덴서를 달아서 요건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고 용량성 리액턴스를 달아서 역률을 1로 만들겠다.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역률을 1로 만들고 싶다. 그럼 역률이 1로 되려면 이 부하가
저항만의 부하이면 역률이 1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항만의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진을 이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합성 저항 값을 구한 다음에 허수를 0으로 만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임피던스는 저항에다가 플러스 J의 리액턴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 허수를 0으로 만들면 그럼 이제 실수만 존재하는 거니까 역률이 1로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임피던스를 구해서 그것의 허수를 0으로 놓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병렬회로니까 요거는 이제 직렬이고 이 두 개가 이제 병렬회로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어드미턴스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면 요 두 개는 직렬이니까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분의 1, 그렇죠? 더하기 요거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얘는 이제 오메가 L이고 그러면 얘는 분의 1이니까는 얘는 이제 오메가 C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가 요걸 이제 여기 J가 빠졌네. 여기도 허수가 있고 여기도 허수가 있으니까는 요거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여기 위아래로 아래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을 이제 집어넣죠. 이제 공액을 취하면 이제 밑에가 제곱 해가지고 이제 실수만 남으니까 위에는 다시 실수하고 허수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허수 부분만 이제 뽑아낼 수 있으니까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생략을 하고요. 그냥 그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허수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C의 마이너스 R의 자승에다가 오메가 L의 자승에다가 오메가 L이 되죠. 허수 부분이. 정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이제 위아래로 집어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저희 책에는 유도하는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실수하고 허수 부분 이제 표현은 되어 있으니까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얘가 이제 허수 부분인데 얘가 이제 0이 되면 역률을 1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오메가 C는 R의 자승에다가 오메가 L의 자승에 오메가 L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의 용량을 구하고 싶은 거죠. 리액턴스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 리액턴스 값을 요 조건에 해당하는 허수가 0이 되는 조건에 리액턴스를 구해서 병렬로 달면 저항 성분만 존재하게 돼서 역률이 이제 1로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오메가 1이 얼마냐면 용량성 리액턴스가 얼마냐면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때 오메가가 얼마라고 했냐면 이거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C가 역수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역수를 취하면 오메가 L분의 R의 자승에다가 더하기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책에 나온 조건들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저항은 4고요. 유도 레이턴스는 3이라고 그랬어요. 저항은 4고 유도 레이턴스는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3이겠죠. 그러면 4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이니까는 위에 거는 25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럼 25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8.33 오음이 된다라고 하네요. 3, 8에 24니까는 그렇죠? 10 남으니까는 33 이렇게 돼서 8.33이 되겠네요. 그래서 8.33에 대한 용량성 리액턴스를 달면 역률을 1로 만들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넘어가시고 일단 문제를 보면 사용전압이 380인 삼상 직입전동기 1.5가 한 대가 있대요. 전동기 모터 전동기가 직입기동에 1.5가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3.8
6.7짜리가 2대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15kg 기동기 사용 전동기가 15kg짜리가 한 대 있어요. 그리고 전열기가 있는데 전열기가 3kg 전열기. 이때 이제 간선의 굵기와 이제 차단기 용량을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전체 전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표 2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전류를 한번 구해보죠. 전동기에 대한 전류인데 1.5, 3.7, 15니까는 1.5, 3 전압이 380용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3.7 그리고 15. 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전동기에 대한 전류가 얘는 한 대니까 4.21 더하기 3.7은 2대네요. 그러면 9.16 곱하기 2 더하기 15짜리도 한 대니까는 34.21. 네. 요거 더한 거랑 전열기는 3kg짜리예요. 전열기는 전압이 어차피 3상이네요. 그러면 얘가 3kg짜리니까는 3kg짜리 3000이죠. 루트에 380. 요거 이제 두 개를 합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요 위에 거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4.1에 하면은 56.74가 나오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4.56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면 전부하 전류가 61.3A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61.3 그러면 61.3이 나온 거예요. 61.3.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의 간선을 구하면 되느냐? 61.3이니까 최대 사용 전류에서 61.3보다 위에 거를 찾아자. 63.2니까는 이거네요. 15.8. 예. 그렇죠? 예. 그 앞에 문제 조건에 보시면 공사 방법 공사 방법은 A1에 PVC 절연전선을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는 공사 방법 A1에 PVC를 사용한 거랑 만나는 점을 우리가 골라야죠. 예. 그럼 얼마냐면 25. 그렇죠? 예. 그래서 간선의 굵기는 25mm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그렇게 했을 때의 차단기 용량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차단기 용량이 이제 이 라인에서 찾는 거잖아요. 이 라인에서 찾는 건데 직입이나 이제 Y 델타 기동기 사용 중에서 이제 최대의 것을 쓰면 되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문제 살펴보셨지만은 기동기 사용이 15짜리였으니까 이게 제일 큰 거죠. 쭉 내려야죠. 예. 두 개가 나오죠. 125하고 이제 100이 나오는데 위에 거는 직입 기동이고요. 밑에는 Y 델타 기동인데 기동기 사용이니까 우리는 밑에 거를 취해야죠. 그래서 100. 그렇죠? 100짜리를 이제 선정을 하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요거예요, 여기. 요 중에서
밑에가 Y델타 기동기 사용 거니까 밑에 거를 취하는 거예요. 기동기 사용이 용량이 더 컸으니까. 그래서 100A. 넘어가시고. 뭐 11번은 뭐 특별히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냥 나오는 기기들이니까 MOF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 뭐 LA도 피레기 다 아시는 거고, 뭐 영상변류기, 뭐 과전류 차단기,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거니까. 예, 뒤에 이제 뭐 설명돼 있으니까 예, 요거는 그냥 보고 하세요. 12번도 이제 GPT에 대한 건데, 예, 뭐 그 지락된 상에 대한 램프는 꺼지고 나머지 두 개는 지락되지 않은 상은 더 이제 밝아지고 뭐 이런 것들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죠. 뭐 예, GR하고 SGR하고도 명칭도 나 보시면 되고 13번도 뭐 네. 14번 보시면 전력 손실이 2배가 됐을 때의 전력은 이제 얼마만큼 증가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전력 손실에 대한 식을 앞에서 잠깐 썼지만, V 자승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P 자승에다가 R이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전력 손실에 대한 식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고, 역류라고 이제 나머지가 다 일정하다면, 예,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전력의 제곱과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역으로 쓰면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예. 전력 손실의 루트에 대한 과 같은 거죠. 그렇죠? 전력 손실에다 루트를 씌운 거랑 이제 같은 건데 문제에서 전력 손실이 2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 손실이 2배가 된다면 전력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2배만큼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뭐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전력의 자승과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도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2에다가 P의 자승에다가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루트 2에 책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루트 2에 예, 전력에 대한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증가율은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쵸. 이제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이제 그거랑 전에 있던 전력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했듯이 루트 2의 전력이고요. 빼기 전력에다가 전력이니까 요거 다 날라가면 결과적으로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요거에 곱하기 100.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41.42%. 전력 손실을 2배 하면 전력은 41.42%가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네, 이건 뭐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는 거죠. 네, 저항값 측정하기 위한 회로. 네, 뭐 특별할 거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전류계는 선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통과하는 전류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전압은 그 사이에
차를 측정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식은 이제 밑에 있고 전압하고 전류하고 나누면 저항값이 나오는 거니까 밑에 설명 보시면 되고요. 사용 전력량 구하고 손실 전력량 구하고 일단 1번이 1일 중에 사용 전력량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다 하면 되죠. 면적을 이제 면적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건 2 곱하기 6, 1 곱하기 6, 3 곱하기 6, 5 곱하기 6 이렇게 하는 거죠. 6은 한꺼번에 곱해도 되니까 2, 1, 3, 4, 5 하나, 둘, 셋, 넷 왜 이렇게 많아요? 2, 1, 3, 5 4가 왜 들어갔을까요 갑자기? 근데 다 6시간씩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66 두 번째 문제. 전손실 전력량은 얼마나 될까요? 손실을 구하기 위해서는 손실은 우리가 동손이 있고 철손이 있죠. 동손이 있고 철손이 있어요. 동손은 I-승의 R에 대한 값이니까 부하의 제곱에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동손을 먼저 구해보면 여긴 전부하는 얼마냐면은 5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6시까지는 부하가 얼마만큼 걸려 있는 거냐면 전체 5 중에 2만큼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동손은 제곱에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더하기. 시간 나중에 할게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여기는 전 부하 중에서 하나만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전 부하 중에서 3. 그리고 여기는 전 부하가 다 걸려 있네요. 그렇죠? 1. 그게 6시간씩. 근데 그때 동손이 얼마라고 했냐면 0.13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동손은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이 얼마가 나오냐면 1.22kWh. 저희 풀이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0.13, 0.13, 0.14 이렇게 곱한 거예요. 곱한 건데 저는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린 거고요. 그리고 철소는 동손이 있으면 철손이 있죠. 철소는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시간이 24시간이면 그냥 철소는 1시간당 철소는 그냥 24시간 곱하면 되고요. 철소는 0.1이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전손실은 동손하고 철손을 더한 거니까 3.62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일 효율은 얼마일까요? 네. 어디다 쓸까요? 또 지우고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냥 보이시죠? 전일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출력에다가 손실 더하시고 출력 곱하기 100. 그렇죠? 출력은 얼마라고 했냐면 66.
손실을 더해야 되니까 손실이 3.62. 그렇죠? 예. 곱하기 100을 하면 예, 효율이 나옵니다. 94.8%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요것만 조금 복잡했죠. 예. 동선 구하는 것만.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부하의 제곱에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됐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은 예, 뭐 내선 규정에 나오는 거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니까. 마지막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시퀀스 문제고요. 이거 어떻게 논리 회로를 고쳐서 완성하시고 논리식을 쓰고 진리표를 완성하려는데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x1이 동작하고 있는데 x2를 눌렀어요. 또 얘는 x2가 동작하고 있는데 x1 눌렀죠. 예. 근데 그때 결과를 보시면 x1을 눌러서 a가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중간에 x2를 눌러도 b는 동작하지 않죠. x2를 눌러서 b가 동작하고 있을 때 x1을 눌러도 동작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인터록이죠. 이렇게 하는 게 인터록이에요. 어느 한쪽이 동작하고 있으면 다른 한쪽이 동작하지 않도록 동시 투입을 방지한다거나 우선적으로 이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인터록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우선 동작 회로라고 이제 불러도 되고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거 위에서 아래로 그리는 그림이 조금 더 익숙하실 테니까 앞에서 그런 걸 봐서 위에서 밑으로 그리는 그림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요건 전동기가 아니어서 자기유지는 없어요. 자기유지 없어요. 자기유지가 있었으면은 얘에서 손을 떼도 이제 계속 출력이 나오는 건데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x1, 요거는 x2. 이게 x1, 여기 x 아니다 ab. 이렇게 되는 건데 서로 동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접점을 갖다가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b, 요거는 a. 요게 이제 인터록, 혹은 이제 뭐 우선 동작 회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유지는 자기 것 갖다 쓰는 건데 인터록은 상대방에 있는 거를 갖다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x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자기 게 아니고 상대방께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진리표를 쓸 때에도 예를 들어서 0, 0, 0, 1, 1, 0. 1, 1이 있는 경우는 이제 불능인 경우니까 이거는 일단 책에서는 뺀 거고요. 그래서 0, 0일 때에는 발생하지 않고 A, B 아니지, 그쵸, X1, X2 이렇게 되는 거니까 X2를 먼저 누르면 B는 동작하고 A는 동작하지 않고 X1 누르면 A는 동작하고 B는 동작하지 않고 이런 거죠. 산입자태를 완성을 하면. 그래서 2017년 3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